지난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자고 만든 임대차 3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역전선안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명쾌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에서 불러다가 질문을 하고 뭐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이제 직원분이 나오셔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법무부 참고 자료를 이제 내면서 그 중에서 워딩 자체가 이럽니다.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임대인들이 4년 계약을 전제로 예상을 해서 전세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또 상승을 하다 보니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전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역전세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근데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전세는 어떤 하나의 가지고서 원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급격하게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 가격까지도 상승을 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크게 일조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 임대차 3법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만류를 했었잖아요. 조금 더 숙고를 좀 하면서 너무 단기간에 이렇게 스포츠 경기 하듯이 바로 그냥 끌어내지 말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부작용은 혹시 있진 않을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급하게 했었잖아요. 공동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본인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 게 전세가 3억 8천이었다 7억까지 상승을 했었잖아요. 임대차 3법 이후에. 그런 두 가지 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면 뭐 이거 하나가 뭐 모든 100%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흔드는 급격한 정책 변동에 더하여 그 보증제도나 전세대출 이런 게 엉켜서 이제 지금 대란이 났다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이게 또 오락가락하면서 문제가 아주 그냥 더 커졌다.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온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 등록주택임대사업제도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게 임대사업자라고 통칭이 되니까 임대사업자 하면은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뭐 세무서와 그 지자체까지 등록을 해서 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있고 일반 그냥 등록을 안 하고 임대를 하시는 일반 임대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없던 제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뭐 활성화를 시키고 뭐 이런 제도가 아니라 1994년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을 부동산 상승기, 하락기 여러 번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유지가 됐던 제도예요. 일부 뭐 명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 12월에 이제 김현미 장관을 통해서 장려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때 이제 뭐 정확한 워딩이 그랬죠.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서 임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사실은 수치까지도 준비해놨던 게 있었어요. 사업자 명수 얼마, 임대주택 얼마만큼이 되지 않으면 강제로 등록시키겠다는 문건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그만큼 뭐 강력하게 이제 그 장려 플러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겁박받듯이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본인이 과세특례 적용받는 것도 뭘도 모르고 적용도 못 받으세요. 근데 등록해놓고 의무만 지고 있고 지금 말소도 안 돼서 갇혀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문재인 정부 증세 표적 가운데 하나는 다주택자입니다. 투기로 특정 지역 집값을 끌어올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도한 담보대출로 금융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됩니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고 각종 공제도 더 크게 했습니다. 임대 수입이 연간 1,956만 원일 경우 임대사업자는 여러 혜택을 받아 세금을 6만 5천 원만 내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면 17배 가까이 많은 109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 기간 등의 제약을 받지만 이를 감수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써가며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서는 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돌려 투기를 막고 서민층을 위한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불과 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손바닥 뒤집듯이 뭐 2018년 9.13 대책, 뭐 그리고 2020년 7.10 대책, 뭐 6.17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폐지에 가깝게 규제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가장 큰 규제라는 것이 2020년 7.10 대책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 때 이 모든 단기 유형의 임대주택, 아파트, 비아파트 포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장기 중엔 아파트를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면 다 말소를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나 등록 당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것도 하나이겠지만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는 기간에서 같이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2020년 7.10 대책을 통해서 8월 18일 날 시행이 됐죠. 이게 상당 부분 또 임대료 폭등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강제로 폐지를 시켰던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제도가 돼버렸고,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 또 있는데 비아파트 장기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내가 등록했을 당시와 여러 가지가 규제는 더 생겨나고 혜택이라고 불리는 과세특례들은 훨씬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와의 계약인데 계약 당시와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등록 말소를 허용을 안 해줘요. 임차인의 거주 안정 얘기를 들면서. 다른 유형들은 임차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 다 자진 말소를 해줍니다. 말소가 안 되니 주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킬 수 없어서 주택을 무단으로 매각하면 호별로 과태료가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역전세난 속에서 내가 주택을 팔아서라도 보증금 반환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겁니다. 말소가 안 돼서. 팔아서 보증금 반환하면 과태료를 3천만 원을 받고 받았던 과세 특례가 다 환수 조치가 됩니다. 거기에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못 판다고 이제 말씀 주시잖아요. 일단 원칙으로 못 파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는 법조항에 있는 걸로 알아요. 부에 연속된 2년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한 2년 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팔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팔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동의한다고 팔 수 없습니다. 그 조항을 충분히 활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표현에서는 못 팔아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다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 2년 연속된 그 부의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적용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 못 팔게 조항이 정부가 있으니 막는다고요? 예. 말도 안 되죠. 이 상황을 뻔히 아는데 왜 그걸 도와주질 않죠? 팔고 싶어서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을 하는 게 네네. 말소를 시켜달라. 네. 말소를 시켜달라. 그래서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내주고 싶다. 네네.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진 말소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탁상행론이네요. 그쵸.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예. 근데 다행히 이번에 TF팀을 만든 건 제가 알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볼 땐 좀 진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